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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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여러분은 한 걸음 성장했습니다. 책과 친해지는 사람, 책친사입니다. 오늘은 아침 산책 중입니다. 어제 비가 정말 많이 왔었거든요. 비가 폭우처럼 쏟아져서 혹시 타프가 무너졌나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모든 것이 안전하게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이 건마산 자연휴양림에는 소나무도 많고 자작나무도 있고 다람쥐가 뛰어가네요. 너무 아름다운 자연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우리 강아지를 데리고 올 수 있대요. 여기가 바로 강아지 놀이터입니다. 요즘 캠핑장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흡연실도 있고요. 저기는 연립동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 장군이가 생각나네요. 여기 데려와서 같이 뛰어놀고 싶습니다. 너무 이쁘죠? 강아지와 함께 올 수 있는 캠핑장, 바로 건마산 자연휴양림입니다. 오늘은 이 건마산 자연휴양림에서 우리 책친사 여러분과 아침에 맑은 새벽 공기를 맡으며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이 답했다. 2부 늘 죽음을 기억하고 극복하라. 인간은 죽음의 가장 큰 고통으로 느끼도록 설계됐다. 나 역시 그랬다. 죽음을 무서워했고 피하고 싶고 생각하기도 싫었다. 심지어 공포영화 보는 것도 싫어했다. 34살 눈을 떠보니 사흘 안에 죽는다는 선고를 받았다. 70년 후에 와야 할 손님이 지금 당장 찾아온 것이다. 아무런 준비도 못했는데 불쑥 찾아왔다.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죽음은 고통과 역경을 대하는 우리의 기본 자세를 설정하고 회피하는 우리의 패턴으로 자리 잡는다. 나쁜 일이 벌어지면 인생이 나한테 가하는 고통과 남들이 나를 위해 해주지 않는 일들을 불평하고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더 멀리 도망가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인간 본성의 법칙 중에 한 구절입니다. 처음엔 당황했다. 아니 황당했다. 두려움도 있었다. 하지만 제일 먼저 사라진 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였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살아날 가능성이 있을 때만 생기는 것 같다. 그 가능성이 제로가 되면 공포도 함께 사라진다.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원망은 전혀 없었다. 모든 것이 감사하고 사랑스러웠다. 다만 한 가지 아쉬움이 가슴을 계속 울렸다.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다른 사람 눈치를 보고 남들이 하라는 대로 살았을까? 28살의 나이에 사형 선고를 받은 도스토옙스키는 사회주의 운동가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집행 직전 기적과 같은 감행을 받아 사형을 면한 사람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만약 내가 죽지 않는다면, 만약 산다면 나의 삶은 끊임없는 영원처럼 느껴지는 1분이 100년과 같으리라. 만약 내가 살아남는다면 인생의 단 1초를 소홀히 하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했다. 나도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만약은 생각할 수조차 없는 상태였다.
만약 살아남는다면 의 단계를 넘어 필연적으로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길어야 사흘이라 하니 공포를 느낄 시간조차 없었다. 사흘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에 집중했다. 도전해보지 못한 일들에 대한 아쉬움만이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와 함께 내 가슴과 머리를 오르내렸다. 기적적으로 살아나 일반 병동으로 돌아와 제일 먼저 든 생각은 그동안 내가 죽음을 너무 간과하고 살아왔다는 사실이었다. 사실 죽음은 어떤 순간이나 우리와 함께 있다. 늘 공포에 떨면서 살라는 말이 아니다. 아니, 조금 무서워도 죽음을 늘 생각하면서 사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 죽음을 고통으로 여기고 회피하기 시작하면 모든 고통스러운 순간마저 회피하게 된다. 도전에는 고통이 따른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따르기에 고통을 피하려는 사람들은 도전하지 못한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죽을 각오로 덤벼들라고 말한다. 죽을 각오라 하면 엄청난 뭔가를 발휘해야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간단한 생각의 전환으로 죽을 각오를 만들 수 있다. 바로 죽음의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다. 누구도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늘 생각하고 준비하고 느끼며 살면 어떨까? 굳이 일부러 매일 죽음을 생각하며 불안하게 살아야 하나요? 라고 묻는다면 인간의 본성의 법칙에 나온 이 문장으로 답하고 싶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프리드리히 니체가 아모르 파티, 운명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한 것을 철저히 고수하는 것이다. 미래에도 과거에도 영원히 필연적인 일을 단지 견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다. 견디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야 한다. 죽음을 매일 생각하는 삶이 사랑하는 삶이다. 죽음을 매일 생각한다는 것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끼는 것. 시간이 부족함을 느끼면 인간은 집중하게 된다. 독자 여러분도 데드라인을 두고 과제를 수행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데드라인이 오기 전 1분 1초를 우리는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던가. 그때의 집중력으로 얼마나 창의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었던가. MBC에서 오랜 무명 생활을 거치던 중 데드라인에 선고받은 적이 있다. 깻잎 소녀라는 코너에 캐스팅이 됐는데 분장하고 여고생 연기를 하는 거였다. 녹화 전날까지 나는 적당한 캐릭터를 찾지 못했다. 내일까지 재밌는 캐릭터를 만들지 못하면 당장 녹화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MBC에서 더 이상 코미디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야말로 마지막이었다. 무명 개그맨이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는 것은 죽음 그 자체다. 집에 갔지만 답답해서 방에 있을 수가 없었다. 차를 몰고 서강대학교 아래 여의도 쪽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죽으려고 한강에 간 것이 아니고 살려고 한강에 갔다. 밤 12시가 넘어가자 불안하고 두려웠다. 내일 아침 9시까지 캐릭터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이거다 싶은 캐릭터를 만들지 못했다. 차 안에서 밤새 수백 가지 캐릭터를 연습했다. 아침 7시 마음이 평온해졌다. 이유는 모르겠다. 어쩌면 죽음을 받아들였던 34살의 그 마음과 같았으리라. 데드라인이 다가오면서 모든 걸 내려놓는 순간 그래 어차피 마지막인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잘하는 거 하고 미련 없이 떠나자 라는 말이 입에서 저절로 흘러나왔다. 인생에 유일하게 한번 100% 내 마음대로 해보자고 마음먹는 순간이었다. 나는 경상북도 상주에서 20년을 살았기 때문에 말투에 사투리가 남아있었다. 방송할 땐 사투리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편한 일상에서는 사투리와 표준어가 섞인 묘한 말투를 썼다. 그 억양이 재밌다며 동료들이 따라하곤 했는데 내 말투를 좀 과장하여 느리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래, 이 말투, 이 억양이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이고 진짜 내 모습이니까 이걸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미련 없이 가자.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고 당당해졌다. 죽음 앞에서 마주한 감정도 이런 느낌이었다. 리허설 현장에 있는 동료 개그맨들은 내가 데드라인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오히려 나보다 더 긴장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하지만 난 전혀 떨리지 않았다. 나 역시 그런 나 자신을 너무 궁금하고 대견했다. 그것은 체념이 아닌 무한한 자부심과
충만함 그리고 마땅한 도전 정신이었다. 결과에 상관없이 절대 후회 없는 하루를 맞이하고 있다는 완벽한 믿음. 그게 내 속에 솟아올랐다. 결과는 어땠겠는가? 이런 정신으로 일을 대하는 사람의 결과가 잘못된 적은 없다. 내 연기에 모든 스태프가 배를 잡고 웃었고 그 말투를 깻잎 소녀 한 코너에만 쓰기는 너무 아깝다며 문천식과 듀엣으로 코너를 따로 만들어줬다. 그 코너가 내 이름을 세상으로 알린 와룡봉투였다. 나는 개그맨으로서 마지막 순간을 이어냈다. 데드라인 전날 어차피 답도 없으니 그냥 술 한잔 마시고 자는 길을 택할 수도 있었다. 실제로 그런 생각도 해봤다. 하지만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죽을 각오로 한강에서 밤을 새웠다. 그리고 해답을 찾았다. 죽음을 항상 가슴에 품고 있으면 이런 결과를 얻는다. 한 번 도망치기 시작하면 계속 달아난다. 하지만 죽음은 우리를 끝까지 쫓아온다. 도망가지 말고 확 돌아서서 두 팔을 벌려 죽음을 꽉 안아라. 니체의 말대로 견디지 말고 사랑하라. 죽음에 대한 말 중 메멘토 모리가 가장 유명하다.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고대 로마에서 개선 장군이 행진할 때 요해를 시켜 행렬 뒤에서 이 말을 외치게 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고 언젠가 너도 죽으니 겸손하게 행동하라는 뜻이다. 우리는 성공 후에도 돈을 엄청나게 번 후에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성공 후에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된다. 머무는 삶은 견디는 삶이고 녹슬어가는 삶이다. 우리는 녹슬어 사라지지 말고 달아서 사라져야 한다. 달아서 사라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어떤 순간에도 한 걸음만 앞으로 더 나아가면 된다. 인간은 그 자리에 머물다 돌아서면 죽음의 공포를 느낀다. 하지만 죽음을 향해 끝없이 나아가는 순간에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난 34살에 죽음 앞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그래서 유언도 하지 않았고 재산 정리도 하지 않았다. 남들이 죽음 앞에 가면 하라고 알려준 일들을 하지 않았다. 남은 사흘 동안 오롯이 나를 돌보며 나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았고 기적적으로 회복이 돼 52세 지금까지 살고 있다. 사고로부터 20년이 가까이 시간이 흘렀지만 삶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똑같다. 매일 죽을 수 있다는 생각 속에 산다. 그래서 1초도 끌려다니며 살고 싶지 않다. 일반 병동에 들어와 지금 나의 삶을 만들어준 위대한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너무 좋네요. 명하나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죽음을 회피하는 순간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된다. 죽음을 늘 묵상하고 정면으로 맞서는 순간 인생의 지배자가 된다. 어떻게 항상 죽음을 생각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연구하라. 답은 고전 속에 있다. 우리는 항상 죽음이 나와 멀리 있다 생각하고 오늘이 아니면 내일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죽음을 경험했던 고명환님은 죽음은 항상 내 삶과 함께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1분 1초도 너무 소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의 삶을 만들어가며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책 읽기 해보았고요. 함께 성장하는 박수와 함성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와.